뭔가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네. 완전히 그냥 민주당 그리고 이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고립시키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오늘 법사위가 있었는데요. 법사위에 이제 나경원 간사가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간사 표결을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국힘의원들이 주장하고 하는 행태를 보면 지금 내란으로 정말 할 말이 없고 국민들한테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당사자들이 그렇죠.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서 내란 공범이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다, 의회 독재다 네. 이런 단어를 서슴없이 내뱉는 걸 보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프레임을 민주당에 덮어씌워서 그렇죠. 너무 뻔뻔하고 좀 적반하장이 도를 넘는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그런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쓰고 있거나 네.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지금 똘똘 뭉쳐서 지금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또 최근에 이제 뭐 사법부, 검찰, 그러니까 세상에 대통령 한 명만 바뀌었을 뿐이지 맞아요, 진짜. 아직도 적폐 기득권 세력들은 여전히 강고하다. 네. 그것을 우리가 헤쳐나갈 길이 아직 매우 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좀 극우 무섭거든요, 지금. 보수 세력들이요. 조이대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결집하고 있다. 네, 맞아. 이 생각이 들고요. 조이대 왕국은 지금 내부 의견 들어보면 양승태 때보다 더 심하다. 지금 보수가 아니 그러니까 사법부가 법원이 너무 보수화돼 있고 예. 경직화돼 있고 그다음에 지시화 위에서 시키면 그냥 따라가는 분위기라고 해서 굉장히 저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요. 예. 일례가 지난주에 이제 법원장 회의를 그렇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네. 마치 검사장 회의를 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사법부 내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사법부는 정말 그 판사 재판하는 판사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으로 심지어는 대법원장의 지시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네. 검사장 회의하듯이 법원장들이 다 모여서 그다음에 거기에 나온 의제들도 그 전주에 법원장을 통해서 판사들한테 뿌렸답니다. 행정처 의견은 이거니까 와, 여기 한번 얘기를 해봐라. 어쩐지 그랬대요. 그래요? 그것도 실명으로. 예. 그럼 거기에다 대고 이거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없겠죠.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무응답하는 판사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고요. 무응답이 많았고요. 네네. 그 답을 안 하니까 그 어떤 법원 판사는 그러니까 기획 판사가 예시 답안,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떠냐, 뭐 이렇게 뿌린 경우도 있다 해서 제가 근무했던 법원은 제가 근무할 땐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 거 했다가는 사법부 뭐 판사 독립권 침해하냐고 법원장한테 대들고 싸우고 그랬던 법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막 끌려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긴장하고 있고 그분들이 결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 판사놈들이 진짜 웃기는 놈들이야. 이놈들이 지금 제일 소중한 가치로 얘기하는 게 재판 독립이잖아. 네네. 사법부 독립이잖아. 근데 내부에서 간섭하고 압력을 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찍소리를 못 해요. 내부에서는 아예 독립이 안 돼 있네. 아예 안 돼 있지. 진짜 이 나쁜 놈들이라니까 이놈들. 얘기 들으니까 좀 무섭다 이제. 진짜 열받네. 와, 양승태 체제보다도 더 심하다. 권위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네.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조이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에 예컨대 이제 그 최순실 국정농단 말세말이 그게 뭐 네. 뇌물이냐라고 소수 의견 내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자기 그냥 강하게 소수 의견 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극우적인 그런 편협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대법원장이 되니까 지금 이제 법원장을 갖다가 원래 판사들의 회의를 통해서 임명을 하다가 네. 지금 그냥 지시 임명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장을 통해서 전국 법원을 다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라든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네.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 야, 굉장히 심각하네.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냥 사법부가 예. 뭉쳐버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법 개혁의 요구는 사법부가 그것도 지금의 사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럼요. 지기현이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윤석열 풀어줬고 네. 내란 재판 지연시키고 있고 지금 내란 재판 관련해 가지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중계도 하지 않고 예. 지기현이는 룸살롱 접대 의혹도 받고 있고 그렇죠.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그리고 조이대 대법원장은 조이대의 난을 통해서 지난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한덕수는 증거인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영장이 기각되고 그 밖에 지금 특검 관련한 영장 청구가 기각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 네. 지금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네. 보이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은요.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뭐냐?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했을 때조차도 대한민국 대법원은요 우리들이 잘못한 게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때 서부지법 폭동조차도 본인들 동료를 잡으러 올라가가지고 이름 부르면서 돌아다니는 거 봐놓고도 불을 지르려고 그랬어. 그때조차도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했다는 거 없습니다. 그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다시 말해 국회를요 폭도들보다도 못한 존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 과장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나고 천대엽 대법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사법부도 좀 돌아볼 부분이 있다. 이런 반성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과연 우리 사법의 모든 재판이 이제 신속, 공정, 우리 형평성이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또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와야지. 지금 나와야지. 지금 나와야지. 그렇죠. 지금은 네.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도 안 나오고 그냥 대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네. 와 나 이거 진짜 미치겠다. 저 법원 행정처에서 민주당이 현재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걸 자초한 건 말씀하신 대로 법원입니다. 직위원 재판부라든지 또 대법원의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 네. 판결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법원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란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성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 법원 행정처에서는 지금 저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나와야지. 예, 우리가 반성할 점이 네.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더 잘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네. 법원은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다. 위헌적이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한다. 그렇습니다.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일단 자성과 반성을 먼저 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현재 오히려 이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여기에서 지금 각자의 권한을 존중하는 이게 이제 균형을 이루라 이런 건데 예. 지금 사법부가 입법부에서 하는 입법의 권한을 실제로 침해하고 위헌이 있죠. 아닌데 네. 위헌이다 주장을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침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법부가 상권 분립을 지금 침해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월권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 예리한 지적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천대엽 대법관. 저게 서부지법 폭동 때 나온 얘기라니까요. 다음 날이야, 그 다음 날. 아유 우리 의원님 폭동 때 나온 제가 얘기라고. 검찰개혁 막 목소리 높여서 주장할 때는 사실 검사 출신 친구들이랑 연이 끊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법원 출신 이제 연 끊으셔야 돼요. 연이 끊으실 국민하고 연을 각오를 다 하고 해요. 네네 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뭐 결국에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지키기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그 법원장 인사를 잘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때 그 징계 사실은 그 징계를 제대로 받았으면 윤석열은 대통령 못 됐을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징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인용해준 아.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예요? 이름이 지금 법원장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조미연 법원장이라고. 조미연 씨였구나. 난 누군지 그 찾았어. 집행정지가 되면서 윤석열이 살아난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완전히 기세등등하게 복귀했잖아요. 예, 그때. 예, 법원이 그때 사실은 예. 예, 약간 길을 열어줬는데 예. 그 사람이 지금 법원장이 됐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의 장기 근무 법관이어서 원래는 그쪽으로 법원장 갈 사람도 아니었고 법원장 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조희대가 법원장을 시켜줬습니다. 아. 이번에 그런 인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 그 메시지가 있죠. 윤석열과 끈이 있거나 유리하게 한 판사들을 우린 중용한다, 대우한다 이런 네. 메시지를 초기부터 줬고 아. 그 분위기를 계속 지금 강화시켜 나가면서 지금 이제 그 판사가 지금 그 김장한 목사님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있다. 아 그래요? 예, 친하다 이런 제보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이 심각하다. 얽히고 설킨 카르텔이 심각해. 그런 인연들을 갖다가 뭐 사법의 독립이라든가 사법 정의보다 더 우선해서 네. 본인이 연을 맺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윤석열 측 혹은 뭐 김장한 목사 측이라든가 계속 그 연을 갖고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심각하네. 그게 이제 입증이 되는 게 이번에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네. 수원지법에서 3명이 세 명이 동시에 왔어요. 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례적이고 통상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수원지법이 이재명 지사 시절에 사실상 가장 탄압에 앞장서고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쏟아냈던 네. 그런 곳인데 거기에 있던 판사들을 3명을 중앙지법에 영장 심사하는 판사로 동시에 앉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할 그럼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각한 것은 지난번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파기환송 판결을 그것도 사실은 지금 35일 만에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상고를 했을 때 그 기간 계산은 35일이지만 네. 전압에 회부한 지는 이틀 만에 판결을 그렇지. 했습니다. 와, 이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한 명 네네. 나오셨네. 나 이거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거든요. 네. 이틀 만에 했는데 누구는 네네. 9일 만에 했다 그러고 9일은 누구는 이게 이틀 만에 한 거예요. 9일은 뭐냐면은 그 처음에 소부에 이제 그렇지. 전압에 가면 소부에 회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소부 절차를 시작한 지 9일 만이고요. 그렇습니다. 조희대가 이례적으로 그걸 전합에 소부에 이제 요청도 없는데도 본인이 스스로 전원 합의체 회부를 회부했잖아. 했어요. 그게 4월 그리고 22일이에요. 이틀 만에 판결을 했는데 네. 그 기간에 기록이 거의 7만 건에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맞아요, 기록이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도 당시 법사위에서 사실상 읽지 못했다는 걸 자백을 했어요. 자백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이미 이것을 유죄할 결심을 하고 기다린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과 매우 가까운 사이다. 지금 이게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 사이다. 네. 그러면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은 만약에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유죄로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1심에서 판결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1심, 2심에서 설령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이미 무죄할 결심을 하고 그러네. 그냥 무죄 파기환송을 해버리면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미 지금 그동안 이미 그렇게 한 경험이 있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여러 가지 태도를 볼 때에 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 사실상 만약 무죄 판결을 한다. 뭐 그걸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그걸 제재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네. 지금 이제 사퇴 얘기가 나오는 거고 탄핵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말 결자 해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네. 지금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그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야 되고 네. 영장 판사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야 되고 전담 재판부도 법원이 스스로 만들면 돼요. 네. 근데 그걸 안 하면서 계속 국민들에게 지금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 조희대는요 굉장히 솔직하게 지금 본인이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네. 나는 윤석열 편이고 이재명 싫어한다라는 거를 대놓고 알려주고 있거든. 아까 말씀하신 그 조희대의 난 우리가 이제는 좀 기억 속에 사라진 것 같은데 4월 22일에 네. 갑작스럽게 이게 그 소부에 배당이 됩니다. 4월 22일에. 근데 갑자기 조희대가 나타나서 소부 아니야. 전원합의체 회부해. 맞아요. 4월 22일에 회부를 해. 네. 그런 다음에 합의기를 바로 진행을 해요. 4월 22일에. 그래서 그때 대법관들은 처음으로 이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4월 22일에. 네. 근데 4월 24일에 두 번째 기일을 엽니다. 이틀만이죠. 네. 그때 이틀 전에 처음 봤어. 접했지. 네. 근데 4월 24일 그때 바로 표결을 한다니까. 이날 표결로 그래서 이틀 만이야. 네. 이틀이지만 사실은 네. 만 하루도 만 하루긴 안 하죠. 됩니다. 네. 그럼 그래서 이때 결론이 나 있는 거야. 거지. 이미 그러니까 그때. 나는 우리는 유죄를 할 거야 결심을 하고 그냥 그대로 기록도 안 읽은 채 판결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판결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대법원에서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전원 합의체 회의를 연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했던 똑같은 형식으로 만약에 무죄 결심을 이미 하고 기다리고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내란을 종식했던 이 전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진짜. 이 상황에 관해서 사법부에서 그냥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릴 사람에 수도 의해서. 있다는 거죠. 한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매우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심각하다니까. 진짜 무죄 근데 얘기가 조희대는 솔직히 말하면 솔직한 사람이라니까. 계속 본인은 알려주고 있어. 네. 그 사실은 지기현 판사가 뭐 수사권이 있는지 등도 살펴보겠다라고 맨 처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재판할 때 네. 이 뭐 공수처에 관할이 있는지 특검에 관할이 아닌가 그 저기 대검에 검찰에 관할이 있는지 아니면 국수본에 관할이 있는지. 근데 요즘 들어서 법원이라든가 이게 하는 거 보면 이게 헛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진짜 나중에 그 수사권 문제로 공소기각할 수도 있겠다. 미친 척하고 네.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 지금 법원이 어디로 갈지 네. 모르겠고요. 간단한 그다음에- 문제 아니야. 네,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예전 같으면 형사 합의부 재판장이 근데 술 먹고 사진을 찍혔다? 그 당장 교체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교체하죠. 당연하죠. 네. 그럼 뭐 형사 단독 판사도 그렇고 네. 누구랑 변호사랑 술 먹고 찍혔다. 네. 그럼 교체를 합니다. 네. 재판 신뢰성에 큰 그
훼손을 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니 오히려 직원을 지금 감싸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네, 지키고 그거에 있습니다. 대해서. 그다음에 지난 법원장 회의 할 때는 뭐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보니까 뭐 술 먹은 거 안 나왔고 별다른 그거 혐의점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직원을 보호해주는 게 나중에 이게 공소기각이라든가 이런 황당한 결과까지도 네. 나올 수도 있겠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합리적 걱정이죠. 네네. 그래서 예. 우리 최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거 긴장해야겠는데 예. 네. 네, 몸이 이제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느낌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침대 축구한다고 막 뭐라 그랬을 때 지기현 부장이 그 정도까지- 나 그 정도 12월에 아니고. 판결 선고할 거예요 예.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전부 다 다행이다. 그래도 끝내고 가겠다는 얘기네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함정일 수도 있었겠다. 네. 난 12월에 그냥 내가 무죄 선고나 아까 말씀하신 공소기각 하고 공소기각 할 수도 가겠다. 있지. 이렇게 지금 저는 사실 그때 읽혔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다른 판사님들은 사실 이 사건을 맡기를 싫어해요. 아. 너 혼자 그냥 다 덮어 쓰고 가라. 진짜? 어차피 넌 욕 먹었으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다른 판사들도 사실은 이제 이거를 만약에 본인들이 하게 되면 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본인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많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목도 집중되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심각해. 지기현 부장이 그냥 그동안에 계속 해왔고 또 그 본인이 그동안에 그냥 소신 있게 하면서 소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좋은 말이지만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해 안 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낼까 저렇게 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냉정하게 따지면 사실 이게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별별 신박한 논리를 다 내세워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뒤집을지 모르는 지금 불안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되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장들은 여기에 이제 건드리기를 싫어하고 관여되기를 싫어하고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오히려 지기현 부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12월에 뭐 끝나겠다 이게 사실 좋은 것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맞아. 게다가- 근데 지기현이랑 조희대는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줬다니까. 나는 윤석열 편이라는 걸 더 이상 어떻게 알려줘 이 대놓고, 사람들은. 대놓고. 이 사람들 나중에 탓하지 마라. 대놓고 많이 알려줬지. 나중에는 진짜 이 사람들 탓하면 안 돼. 그럼 탓하는 사람이 범인이야. 탓하지 말고 뭐예요 그러면? 지금 종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조희대 사퇴 요구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를 했거든요.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김병주 의원은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댓글에서 내가 이런 댓글 제일 힘 빠진다고 했지. 앉아서 떠들기만 하면 뭐하냐는 게 이렇게 떠들어야 여론이 형성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국회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네. 여론 없이 움직이면 박살 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여기까지만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힘 모아서 가야 되니까. 힘 여론 모아서. 형성. 국민의힘 아니 그러니까 정당 국민의힘 말고 우리 국민들의 힘이 제일 위대하고 제일 강력하고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입증이 됐잖아요, 왜 지금까지. 자꾸 그랬어요? 진짜 속상하게. 중요한 진짜- 시기다. 진짜 엄중한 맞습니다. 시기네요. 진짜로. 맞습니다. 언론과 방송이 정말 중요한데요. 예. 지금 사실 우리가 좀 기억을 돌이켜 보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그때 분위기를 보면 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했다 생각하고 국힘도 그때는 반성하고 네. 사실 목소리를 못 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비교해 보면 국힘은 완전히 적반하장으로 네.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잘못했잖아. 오히려 우리를 내란 공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비상계엄을 알았는데 그걸 왜 못 막았어? 그게 한동훈이에요. 네. 그게 한동훈이야. 이런 진짜 이거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동조하는 언론들도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하고 맞아요. 예. 중요해. 거기에다가 사법부도 당시에는 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아주 집중 심리를 했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판결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법부가 집중 심리는커녕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사실상 재판도 지연시키고 판결도 제대로 할까 이런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총체적으로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을 고립시키고 기득권 카르텔이 똘똘 뭉쳤고 그렇죠. 거기에 언론이 지금 부합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최욱 우리 앵커님 하시는 매불쇼 같은 네. 이런 목소리가 진짜로 네. 중요합니다. 그 우리 조 네. 위원장님이 박근혜 탄핵 전국하고 비교하시는데 저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윤석열 탄핵 전국대랑 비교해도 지금이 불리한 지형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 전국대만 해도 소위 말하는 대화되는 보수, 다시 말해 뭐 친한계, 뭐 나는 동의하지 않죠. 예. 동의하지 않지만 아무튼 친한계라든지 개혁신당이라든지 얘네들이 대놓고 윤석열 편을 들지를 않았어요. 예. 그리고 언론들도 대놓고 윤석열 편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사들, 검찰도 대놓고 편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친한계, 개혁신당, 그리고 찐윤계
전부 다 지금 민주당 공격에 앞장서고 있어요. 예. 사법개혁 완전히 지금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똘똘 뭉치고 있다니까. 그때보다 지형이 더 안 좋아요. 거기다 저는 이거는 꼭 종교단체. 말씀드리고 예, 종교단체까지. 예. 그 민주당이 마치 사법부를 탄압하는 것처럼 지금 계속 그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 특히 제가 이제 법사위 간사로 있을 때는 사법부의 수건 사업을 다 해결해 줬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충실하게 재판하겠다 그래서 아휴. 법관도 증언을 시켜줬죠. 그다음에 판사 뽑는 연한도 5년으로 낮춰주고 회생법원도 3개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다음에 법원에서 또 그 사법부에서 해사법원 또 만들어달라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부산이냐 인천이냐 그 고민을 하고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라 충실하게 재판을 해라 그래서 사법부의 수건 사업을 그 짧은 기간 내에 다 들어줬는데 사실은 대법원이 뒤통수를 친 거죠. 우리 제1당 야당 대표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 그러니까 오히려 사법부는 지금 그런 점에서는 자기네들이 뒤통수 친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뭘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언론은 이 사법개혁을 어떤 식으로 방해하고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네. 정상인이라면 그리고 정상적 법조인이라면 전혀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은 예. 이 발언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에는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입법 권력이 사법 권력 위에 있는 것처럼 저런 망언을 했느냐라고 마구마구 공격을 해댑니다. 예. 대표적으로 중앙일보, 한국일보 헤드라인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야, 선출 권력이 사법부 위, 서열 매기는 순간 상권 분립 원칙 훼손. 네, 자 한국일보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상권 분립에 우위가 있다. 그런 돌리면 윤석열 탄핵 못해. 사법부도 반성을. 네,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네. 선출 권력이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 권력,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면 어떻게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네네. 들으면 그럴듯해 사실. 그럴듯하잖아 솔직히. 네. 요런 애들 잘 넘어간다고. 저 같은 놈은 그냥 넘어가지. 넘어갑니다. 네. 자 중앙일보 기사 중 한 대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중앙일보 기사에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만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의 위에 있다면 다수가 선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의해 파면되고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당선이 무효화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냐. 얼핏 들으니까 솔직히 말 되잖아. 솔직히 말 되잖아. 내가 그래서 이 싸움이 어렵다고 한 거야. 교묘하고 교활해. 윤석열하고는 다르다니까.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그럴듯하잖아. 거야. 근데 이게 저는 솔직히 법 아예 모르고 그냥 네. 막 떠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교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선출 권력인 국회가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법 자체를. 그럼 선출 권력인 국회가 네.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어떻습니까? 맞는 아니, 얘기입니까? 대통령도 네. 과속하면 교통경찰관한테 딱지 떼야죠. 그렇습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 법은. 그건 선출 권력 국회에서 국회가 만든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 그리고 우리 헌법에 보면 네. 처음에 국민주권 네. 딱 선언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민의 권리 기본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국회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부, 그다음에 법원이 나오고 이게 그 순서가 네.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 뜻을 받드는 순서 혹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 순서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학자가 저렇게 말을 하니 네. 어이가 없네요. 진짜 어이가 저는 없어. 헌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입니다. 우리 헌법 1조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 재민. 음. 그래서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는 국민이에요. 네. 그리고 모든 지금 권력자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국민이 위임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위임한 가장 직접적인 권력은 선출된 권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자신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해서 그 권력을 위임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위임한 권력이 가장 국민의 권력에 가까운 그런 이제 기관이다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국회인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사법부라든지 임명직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실상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회가 입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딱지 떼는 거나 잘못했을 때 재판을 하는 거나 이런 네. 거는 그 우리 최욱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입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 101조가 뭐라고 돼 있냐면 헌법 101조는 법률이 법관의 자격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법률을 만드는 건 국회예요. 국회죠. 그리고 또 법원을 조직하는 것은 법률입니다. 네. 법률에 의해서 각급 법원을 조직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사의 자격이라든지 법원을 구성하는 건 모두 법률로 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입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권력 이 서열을 따질 것도 진짜 없이 한심한 얘기야. 근데 국민들의- 그럴 듯해 보이는데 네. 이게 언론에서 한 언론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까 그 교수 막 욕했잖아. 네. 나는 교수 욕할 거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 이 교수는요.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던 교수야. 원래도? 이 교수를 활용하는 언론이 문제인 겁니다. 자, 아까 장영수 교수라는 사람은 마치 지금은 헌재가 정말 최고의 기관인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 네. 그런데 장영수 교수는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헌재에 힘을 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분이야. 그래요? 계속해서 뭐야? 윤석열 탄핵 국면 때 절차적 문제를 계속 강조했던 사람이라고. 장영수가 아주경제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 탄핵 국면 때 그거 잠깐 한 대목 보고 갈까요? 자, 탄핵 전인 올해 3월 7일 기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 탄핵 심판 절차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절차를 진행한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자. 현재 지금 이거 다 틀린 얘기로 결론 났잖아. 그런데도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랍시고 이 사람의 말을 언론에 실어주고 이걸 타이틀을 걸어버려. 중요한 포인트다. 누가 잘못이야? 이세 교수가 잘못이야? 언론이 언론이 잘못이지. 아. 이 사람이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이게 내란 뭐 탄핵을 당할 정도의 중대한 죄를 지었나?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KBS 인터뷰도 잠깐 한번 네. 듣고 오겠습니다. 언론 출판과 관련해서는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냐 그렇게 보기엔 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한국일보 또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자, 한국일보 기사에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진아 교수. 네. 차진아 교수인데요. 선출 권력이 비선출 권력보다 우위라는 생각은 삼권 분립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런 논리라면 헌재가 국회가 만든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위헌 심사도 정당성을 잃게 된다. 네. 아까랑 비슷한 논리 아니야? 거의 비슷하죠. 네. 네. 근데 차진아 교수 역시 네. 이 교수를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차진아 교수 역시 윤석열 탄핵 때 국회 권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드러냈던 예.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면 또 국회를 또 존중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한 대목만 보겠습니다. 자, 3월 19일 뉴데일리 인터뷰에서 차진아 교수가 민주당의 탄핵 소추 남발로 인한 국가 기능 마비의 후유증은 두고두고 이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 교수 욕하지 말라는 아, 거야. 맞네요. 이 사람은 일관돼요. 근데 이런 사람 어차피 다 틀린 얘기로 결론 났잖아. 근데 지금도 언론에서 이 사람을 네. 전문가랍시고 실어주는 것. 언론의 그게 문제네. 잘못이다. 명확하네요. 최욱 앵커님 말씀 정말 맞고요. 예. 저희 뭐 예상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원의 자유 게시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예컨대 위에서 누가 시켜서 판사가 어떤 글을 올렸다. 보수적인 글을 그럼 그거 또 언론에서 엄청 플레이할 겁니다. 그건 충분히 예상되지 않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차진아 언론이 문제예요. 차진아 교수는 최근에 그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공청회를 할 때에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국힘 쪽의 증인으로 나왔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장영수 교수님도 국힘 쪽에서 선호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고요. 네. 근데 이런 분을 성향이 뚜렷한데 네. 이런 분을 마치 객관적인 전문가인 양 그렇지. 그 의견을 차용해서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사실상 호도하는 호도하는 거죠. 거죠. 호대 교수라고 네, 하니까. 네. 우리가 네. 이런 거는 곡화 가세라 그러잖아요. 아, 그거 어려운데요. 곡화 가세? 곡화 가세. 이건 오마카세고. 네가 오마카세. 너는 오마카세. 이건 복카가세. 그건 오마카세. 복카가세. 쉽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국민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국민의 뜻을 존중해라 이거잖아요. 지금 예. 상권분립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제로서 뭐 누가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 안에서 법이 해석되고 법이 적용이 되면 그 네. 법에 따라가지고 자기 할 일들을 하면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지. 여기에 대해서 니네가 더 후지다 우리가 더 이걸 말하는 게 아닌데 네. 이걸 마치 그런 식으로 말한 것처럼 지금 사람들을 좀
전부 다 이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쳐다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언론은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게 아니다. 근데 그렇지. 언론이 전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또 갑자기 다 우양우 해가지고 또 이 얘기를 또 똑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건 우양우가 아니야. 이건 그냥 길을 잃은 거야. 우양우가 아니고 저는 지금 틀린 방향이야. 지금 이게 길을 잃은 것도 아니고 이들은 길을 명확히 알고 가고 있다. 그러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길을 잃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네. 길을 잃은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자기네끼리 가기로 똘똘 뭉친 거예요. 맞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개혁하고 사법개혁을 결국은 개혁을 하게 되면 다 기득권들이 들고 일어나요. 네.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지금 엄청나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맞아. 우리들이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금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몽땅 다 지금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분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우영이 웬일이야? 지금 봐봐 타이밍 봐봐. 내가 저번에 웬일이야? 계속 말하지만 9월달 되자마자부터 주간 경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금 때리고 있어요. 마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들이 엘리트이냐 지금 우리를 호도하고 우리 같이 말하는 사람 되게 무식한 강성이고 개딸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노영이. 개딸 체육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 못 들었어요? 나는 아들이고 딸이 아니고 아들이고. 지금 한 방향으로 지금 계속 때려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으면 안 그렇지. 되는데 일단 내에서 지금 사람들이 또 역시 바보같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나 이거 진짜 공감하다. 노영이 이런 얘기 좀 해. 맨날 가갖고 누구 씹고 그러지 말고. 구독자랑 싸우지 마. 그래. 그럼 지금 이게 상황이 안 좋다니까 지형이. 그래. 윤석열 탄핵 국면보다도 오히려 지금 지형이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려워. 내가 말하는 지형이 뭐 대단한 지형이 아니라 물론 뭐 제 판단이긴 합니다만 상식의 지형입니다. 근데 이 상식의 지형이 지금 기득권 지형에 비해서 너무 쪼그라들어 있다니까. 근데 여기에서 얘도 빼야 되고 지금 댓글만 해도 노영이 빼라, 박지원 빼라, 뭐 다 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거 진짜 맞는 매번. 말이야.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 내가 빠질게.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 같이 가자며. 네, 그냥 빠질게요. 예. 나는 근데 내가 빠져도 되는데 좀 정말 답답하다 이거죠. 그렇지. 오늘 또 강유정 대변인 얘기한 것과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면서 어. 또 못 알아듣는 척 하고서 또 그거 막 교묘하게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할 때 좀 자신감 있게 좀 자신감 있게 해주세요. 가야 돼. 그게 그렇지. 아니다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니네들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 해야 되는데 와, 노영이 좋다. 똑똑하고 현명하시네. 나를 너무 좋아하지 마. 네, 부담스러워. 현명하시네. 현명해.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일관적으로 한 방향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지. 그러니까요. 현명해. 답답해. 그렇습니다. 마치 뭐 언론사 주필들이 모여서 회의라도 하고 그렇지, 회의라도 한 듯. 회의를 그렇게 하고 보이죠. 방향을 설정한 것처럼 예. 한 가지로 또 사실과 다르게 지금 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니까 몰아가는 무서워 네. 죽겠어요. 상황이 저도 긴장감을 느끼고 있고요. 아마 예. 최우 앵커님께서 느끼시는 맞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결투랄까 예, 마지막 긴장감을 많이 느끼고 그것이지 있습니다. 않은가.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같이 들어오는 데가 긴장하고 그러는 있습니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최악의 순간이다 지금이. 위기다, 되게 위기다. 위기다, 최고 위험하다 이 위기다. 얘기를 네. 하면서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앞으로 더 심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맛보기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여기서 밀리잖아. 우리 이제 밀리면 끝장나는 거야. 맞아. 밀리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밀리거나 망설이거나 쟤네들 말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나자빠지게 돼 있어요. 줄다리기 하다가. 노영이. 이거 세게 나가야 돼요. 본인이 센 게 아니야. 중심을 상식이야. 잡아줘. 중심을 잡아줘. 중심 잡겠습니다. 하체가 좀 약하지 근데. 갑자기 좋은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 꼭 마지막엔 날 남자로 봐. 꼭 마지막엔 남자로 봐. 이거는 사랑하고 분리해야 돼요. 질투하지 말고. 자, 아까 질투한다며. 장례 정리하고요. 자, 예, 두 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또 나아가야 됩니다. 두 분 혹시 아주 짧게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이거 전현희 TV를 계속 가리킵니다. 전현희 지난번에 TV. 나왔을 때 그때 우리 또 앵커님께서 한 말씀 네. 해주셔가지고 네. 그날 이틀 동안 7,000명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매불쇼 파워가 역시 대단하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는 생각보다 전현미 재밌습니다. 네, 생각보다. 구독해 주세요. 네. 의원실 열심히 하고 보좌진 있어요. 일도. 우리 전현희 보좌진들 TV. 요즘 웃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꼭 부탁드린다고. 네. 전현희 TV. 알겠습니다. 네. 전현희 TV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의원님. 저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아무래도 제 친정이었으니까 그렇죠. 국민을 이기는 정권 없고 국민을 이기는 또 사법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분연히 정의의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네. 조이대 왕국을 이번에 깨지 않으면 다시 1970년대 유신 독재 사법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내부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좀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더 열받는 뉴스가 쏟아집니다. 이 대법이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롱하고 어떤 식으로 보복하고 복수하는지 조롱까지 들어가 들어가. 와. 그거 한 파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 관련한 이슈도 지금부터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자, 먼저 최근에 또 엄청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네. 굉장히 엄청난 기사를 나게끔 하신 분입니다. 매불쇼에는 이제 처음 함께하는 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이분 이제 처음 나오는 분입니다. 네. 이분은 어떻게 그 공항 경납고에 있을 것 같은 이름이에요. 네. 이름이 좀 그래. 아이고 이름 가지고 이름이 좀 그렇잖아. 아, 약간 경납고가 경납고 느낌. 경납고. 전용기 의원. 네, 반갑습니다. 처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오빠 혹시 뭐 불만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 좀 서운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언제쯤 한 번은 불러주겠지라고 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검찰 관련한 이슈가 오늘 좀 많거든요. 네. 대한민국 서울 법대 출신, 검사 출신, 그것도 특수부 출신. 내가 싫어하는 이력은 다 넥타이도 하고 넥타이하고 한복 입고 점잖은 느낌까지. 예. 김기표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항상 선거운동 장소에 있는 김표는 김기표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됩니까? 선거와 함께합니다. 아, 김기표. 기표소, 예, 기표소. 아, 김기표 의원 고맙습니다. 예. 자, 먼저 대법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법개혁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 중에 이제 그 대법관 증원도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야, 진짜 이놈들 진짜 이 나쁜 놈들이야. 진짜 골 때려, 이거. 법원 행정처가 예. 대법원 증원 시, 대법관 증원 시 예. 대법원 청사 신축 필요성 및 소요 비용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네. 우리 의원님에게 제출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완전 민주당 조롱입니다. 예. 조롱하는 내용 소개 잠깐 해주세요. 법원 행정처에서 대법관 증원하게 되면 대법원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라는 단일안. 요 방법밖에 없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럼 요거 지으려면 돈이 좀 듭니다 저희가. 돈 들지. 돈 듭니다. 그래서 저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대법원 새로 또 지으려면은 1조 4천억인데요. 그 중에 1조가요 땅값이. 서초동 땅값인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계산해 보면 대법관 한 명당 배정되는 크기가 여러분 어디 뭐 저택 아닙니다. 대법관 한 명의 사무실 평수가 75평. 야 여기 사우디냐 이놈. 1조 4천억 내놓으라. 진짜. 이거 이제 한 거야. 조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롱이야. 아, 조롱이지. 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민주당이 미안해. 너무 많이 들었어. 다시는 안 밀릴게. 미안해.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 의원님. 네. 나 진짜 이거 보고 정말 뚜껑 날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아무도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에요. 전용기 예. 박수 한번 갑니다. 전용기 진짜 훌륭하십니다. 대충 대법원에서 1조 4천억 든다 그러면 뭐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 정도 드는 거예요? 라고 그럴 할 수 줄 있어. 알고 맞아. 1조 4천억 정도 든다 그러길래 아니 네. 근거가 뭐예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라고 하니까 진짜로 한 페이지짜리가 띄고 왔어요.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짜리가 띄고 왔어요. 그래요? 거기에 1조 4천억의 근거가 왔는데 네. 서초동 땅값 얘기하고 있는 거죠. 1조가. 네, 그래서 서초동 땅값 1조가 필요하고 그게 한 15,000평 되는데 굳이 그 서초동 공시지가 가지고 와가지고 서초동 그 뭐 구청 지을 때 그때 돈 비슷하게 해가지고 1조가 딱 땅값으로만 1조가 들어간다. 이렇게 땅값만 답변이 됩니다. 1조. 네. 서초동에. 굳이 하는 데만. 진짜 미치겠다 이거. 공사비 3,738억. 공사비 3,738억. 아니 근데 니들은 왜 서초동에만 있어야 돼? 가장 비싼 곳에. 아니 제일 비싼 곳에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놈들아? 이게 보니까 그 법률에 대법원이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해놨죠. 뭐 서울에 있어야 서울에 있어야 된다.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헌법은 아니고 법률이에요. 고치면 됩니다. 네. 고쳐. 무조건 요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 개발, 네. 균형 발전에 대해서 완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지방본에. 안 그래도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예. 실제로 한 15,000평이니까 네. 서초동에 지금 실제로 1조 정도 들어가고요. 네. 만약에 우리가 뭐 지방 이전을 해갖고 세종에다 한다. 네. 그러면 국회의사당을 세종의사당 짓는다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한 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확 떨어지네. 20배 정도 차이 나죠. 1조에서 500억. 세종으로 가면 500억 정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굳이 둘 필요가 그렇죠. 없거든요. 충분히 이전 가능성도 있다. 네. 그 잼버리 한 대도 비어 있지 않아요? 잼버리로 보내. 한덕수 가서 변기 닦고. 한덕수 변기 닦고. 대법원 변기 닦고. 잼버리 한 대 지금 뭐 광활하게 열려 있는데. 전국 법원장 회의할 때 법원에서 사법개혁하는데 전혀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게 성명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같이 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하냐 이런 취지였는데 저희가 민주당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실제 법원 관계자들 불러서 내용을 좀 확인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때 가져온 자료도 이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법정이 어떻고 그다음에 소법정이 어떻고 판사 대법관들이 쓰는 사무실이 어떻고 이런 걸 쭉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지으면 이제 1조 얼마가 든다는 거예요.
안 되겠지, 못 하겠지, 약간 이런 뜻이어서 제가 그래서 그럼 세종으로 가면 되겠네요. 2차 차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네. 결국은 이렇게 수치를 1조씩 이렇게 막 하면 민주당에서 도저히 못할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겠죠.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지방 분권 시대인데요. 그렇습니다. 세종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아니 그리고 검사님, 네. 뭐 그래도 검사 아닙니다. 검사님이라니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감정은 배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정 제가 최대한 배제하고 대법원이 꼭 서울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존재합니까? 저는 없다고 전혀 봅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렇죠. 진짜로 네, 없어서 아니,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국회 그렇죠. 없는 거죠. 이게 국회가 꼭 서울에 있어야 하느냐. 예를 들어 그다음에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제 행정수도 이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것도 역시 대통령 청와대가 꼭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에 있어야 되냐 이런 의문들이 다 제기됐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대통령 집무실도 꼭 서울에 있을 필요 없는 것처럼. 네. 그건 당연히 대법원도 서울에 있을 필요 그래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진지하게 논의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유관 기관 중에 네. 예를 들어서 외교부 이런 데는 인천공항에서 바로 영접을 해와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뭐 외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다. 서울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사실상 다른 기관들은 굳이 서울에 있어야 되냐? 저희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거는 진짜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겠네요. 네네네. 지방 분권 시대에도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또 지방 분권 시대 강조했거든요. 네. 말 나온 김에 우리 그 장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예, 그 대통령 집무실, 제2집무실 빨리 옮기겠다. 세종으로? 그리고 국회 의사당 네. 빨리 옮기겠다라고 오.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침 또 말씀하셨거든요. 잠깐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세종 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가지고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유 있고 좋네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 세종 집무실과 또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침. 네. 마침. 그럼 대법원도.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 기사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법개혁을 한다고 했더니 대법원에서 1조 이상 드는데 너네 할래?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네. 우리도 빨리 이전하자 그러면 이제 이 논의에 박차를 가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진짜 너무 놀랐어. 근데 이거 진짜 좀 기분 나쁘네. 조롱이네. 조롱이지. 약간 그러지 못하겠지. 약간 이런 거. 예. 근데 지방 분권도 하고 대법관 숫자도 늘리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네.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방을 좀 줄이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대법관 방이 되게 커요. 왜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권위의 뭐 상징이 침대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그 샤워실도 있고 그렇대요. 아니 이때 실제로 있다고? 그죠? 실제로 한 70평 이상 되고 샤워실도 있고 침실도 있다라고 보는데 어. 문제는 뭐 보통 이런 뭐 큰 기관들은 접견실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대법원장이 접견할 일이 있습니까? 대법관이? 그게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 대법원에는 대법관 집무실에 접견실도 없는데 이렇게 70평 이상 되는 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법원 보면 딱 장소에서 주는 그 압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권위를 분산시키기 싫어서 이런 논리를 세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대법원 청사가 애초에 지어질 때 대법관 증원을 좀 염두해가지고 18개 구조로 설계해서 시공이 돼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씩 축소하면은 일단 4명 정도 늘어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이 돈 자체를 들이미는 게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법원은 이렇게 계속해서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고 하면 사실상 한 4명까지는 자기들이 양보하는 척하면서 받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렇게 이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네. 뭐 장소 아까 줄여서 해도 되고 다른 데도 충분히 좀 가능합니다. 줄이면 되죠. 예. 서초동에서 줄여서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정 안 되면 세종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가지고 온 논리가 그거예요. 8명 이상 증원하면 뭐 법원 연구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충원을 해야 되니까 더 지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땅값 1조 서초동 부지 맞아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걸로. 와 이렇게 지금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열심히 하고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검찰 이야기 잠깐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검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검사 아닙니다. 자꾸 과거를 지우지 마시고. 어제 저희 그 매불쇼에서 이런 얘기를 다뤘습니다.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특검 파견 검사들이 태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사화된 건데 김건희 특검 안에 있는 파견 검사 5명이 이제 나 특검 그만하겠다. 나 빨리 좀 복귀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를 수사했던 검사도 이번에 특검에 들어가 있나 봐.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복귀를 했대.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이 특검이 좀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너무 불안해갖고 한번 여쭤봅니다. 네, 저 지금 현재 저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검사들의 사이가 떨어져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옛날에 누렸던 권한이 이제 대폭 줄어든다는 생각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사실 특검이 수사를 한 지가 좀 돼가잖아요. 그럼 제가 옛날에 이제 수사해본 경험으로는 사실 한 월화수목 금금금 보통 이렇게 수사를 하고 쉬질 못하게, 특히 네. 특검은 이제 국민들의 그렇지, 관심이 힘들지. 받기 때문에 예. 거의 쉬질 못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피로도 많이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또 특검 파견 가 있는 검사들도 공격도 하는 모양이에요. 얘네들 이렇게 검찰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 너네는 가서 뭐 하냐 뭐 이런 것을 배신자 공개적으로도 프레임으로? 공개적으로도 공격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해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 이른바 부역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도 있는 모양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얘기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서 태업을 하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지만 일부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또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보이고 하지만 들어보면 요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다 내가 맡은 부분이 끝나면 난 그냥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딴 거 좀 안 하고 그런 아까 피로 공격받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일부 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거 플러스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 아주 그 사소한 이유까지 나오더라고요. 한학자 총재 소환과 관련해서 일정을 왜 나만 몰랐냐라고 해서 뭐 삐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본 얘기여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아마 보도가 된 겁니다. 보도. 내부적으로도 그런 어떤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검찰의 어떤 조직의 운명과 관련해서 사실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검사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이제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좀 걱정되네. 그러니까 보통 하기 싫으면 어떠한 꼬투리도 다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 그런 삐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김건희와 관련된 증거가 나오면 나올수록 검찰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렇겠죠. 본인들 치부거든요. 이게. 맞아. 본인들이 수사에서는 불기소한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상한 뭐 금개구리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본인들이 치부가 드러나니까 괜히 파견 가 있는 검사들 공격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거북입니다. 금거북. 개구리 아니고 작은 사람들은 여기는 딱 고발되는 자리가 이거 국회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이게 쉽지 않겠네. 검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치부를 지금 특검이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하나도 못 밝힌 거를 특검이 지금 다 밝혀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얘네들은 우리를 죽이는 부역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실 파견된 검사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부 이제 그런 일이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기 역할을 다 하고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잘 단도리해서 수사할 것으로 믿습니다. 쉽지가 않네. 근데 그 이 복귀 희망사유에서 아까 잠깐 언급한 한학자 소환 일정 내용을 왜 안 우리는 몰랐냐. 근데 이게 삐친 것도 삐친 거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게 한학자가 이 정관 검사장 출신 계속 컨택을 한 와중에 맞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좀 지킨 유지가 있을 것 그럴 같은데 수도 있을 수 있지. 그걸 알려고 했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사유를 드는지. 근데 사실 다른 팀에서는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죠. 네. 한학자 소환에서는 모르는 게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가서 그게 맞다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같은 팀에서도 왜 나한테는 공유를 안 해주냐. 이것도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면 지도부 뭐 한 명, 그다음에 진짜 그 담당하는 코어에 있는 어떤 담당자 한 명 이것만 이 둘만 논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반 수사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이른바 사보타지를 한다든지 태업을 한다든지 이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특검 파견 검사가 이렇게 이제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식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원래는 특검이 이제 파견 검사, 그다음에 파견 공무원, 그다음에 외부의 변호사도 이렇게 채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한선만 정해놨지 그걸 몇 명으로 구성할지는 특검의 자유 재량에 맡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수사를 제일 잘하다 보니까 검사들이 많이 채워져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검사들이 빠져나가고 잘 안 들어온다면 뭐 변호사로서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충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존에 수사를 하던 검사들이 온 것은 빨리 사건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실 수사했던 사람들을 부르는 면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더 잘해서가 아니고. 근데 최악의 경우에 잘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을 충원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시간이 없어가지고 전용기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 이준석이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검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오고 있어. 그래서 아까 개혁신당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단 하나도 밝히지 않은 거를 지금 특검이 밝혀내고 있잖아. 그럼 특검을 응원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은 특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권 이거 사실 특별한 권한입니다. 이것에 의존해서 정치를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럼 저는 이재명 정부는 사실 상당한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고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이런 비상 권한들에 의존해가지고 전국이 흘러갈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검찰의 인사권을 오롯이 행사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 검사를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사권이 있다고 한들 사실은 집권 초기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특히 내란이라고 하는 또 국권을 근본적으로 문란시킨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수사가 어려울 거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우리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3개 특검이 동시에 굴러가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이걸 집합해서 구동하는 방식도 있었을 것이고 한데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과정 없이 왜 이렇게 급하게 출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게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일단 말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예. 윤석열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특별한 권한을 쓴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은 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냐고 또 지랄하는 겁니다. 네? 맞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싸움이 어려운 거야.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인다니까. 맞아요. 아까부터 계속 그럴듯해. 그럴듯하잖아. 보고 듣기에는 그럴듯해. 윤석열이는 거부권이라고 하는 특별한 권한을 너무 많이 남용해서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을 왜 거부권 행사를 쓰지 않아서 특검이 돌아가게끔 하고 있냐,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이준석은 특검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말은 막 저렇게 막 대단히 논리적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냥 특검이 싫은 거야.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특검의 문제점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문제는 본인이에요. 이준석 의원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바짝 긴장해 있을 거거든요. 이거 내 스타일이네. 본인도 이제 치고 들어오니까 본인도 이제 두려운데 왜 이걸 그냥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두세요? 자기도 뭔 말을 하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일 문제고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늘 그 우리가 뭐 3년 전에 있어요. 4년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 엄청 그 윤석열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지금 본인이 거부하고 있거든요. 누가 범인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준석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검이 활발하게 하면 더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야당일 때 우리가 특검 민주당에서 발의했잖아요. 여당일 때 갑자기 바뀌어서 인사권을 가진 검찰에게 수사를 했다 그러면 더 난리를 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를 맡기고 최대한 빨리 6개월이든 해서 끝내자 이런 정신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준석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일궁의 가치도 없습니다만 이런 교묘한 지금 역공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잠깐 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권성동 지금 그 구속 심사 받고 있죠. 네, 2시부터 시작해서 받고 있는데 일단 관련된 뉴스는 제가 막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은 뭐 나오는 게 따로 없네요. 뭐 저녁 늦게 나올 것 같아서. 밤이나 새벽쯤에 나오겠죠.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빼박 증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건 진짜 이렇게 많기 어려울 줄. 사실 뇌물 사건에 이렇게 증거가 많은 경우는 저는 처음 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거 구속영장 기각되잖아요. 저는 진짜 두 분 서운할 겁니다. 이거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각될 수 없는 건인데. 기각될 수가 없는 건이거든. 저는 충분히 영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통일교에서 뭐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통 배달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남기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런 걸로 추정해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뇌물 사건 우리 전현기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사실 오너가 직접 전달하는 경우는 증거가 잘 없습니다. 오너가 아니고 밑에 사람들이 전달하면 그걸 자기가 내가 배달 사고를 안 냈다고 입증하기 위해서 써놓는다든지 이걸 문자로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그렇죠. 사진도 찍어놓는다든지 이런 증거들이 사실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사건이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흘러가는 언론 기사를 보면 증거가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원이 전달됐다는 것은 입증이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래서 영장은 무난히 발부되라고 생각돼. 만약 기각되면 진짜 내란 전담 특별 재판 빨리 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또 오늘 진짜 분노할 만한 사건이 좀 있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전용기 위원님 앞으로 좀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는 너무너무 응원합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나 이거 진짜 너무 열이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여기부터 웃을 수가 없어요. 웃을 진짜.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피해자가 앉기 전에 잠깐 상황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는 동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019년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제출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빠루 나경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예. 당시 이제 공수처 법안 관련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의안과에. 네. 법안을. 법안 네. 자체를 의안과에 제출을 해야 접수가 돼.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무식하게 당시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으로 막았어. 지금의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 네. 물리력으로 막았어. 진짜 무식한 짓이지. 네. 불법이고. 네. 심지어 당시 바른미래당 최입의 의원은 이거 진짜. 감금이 됐어. 이번 실에 미친 감금됐어, 짓이야. 그 이거 안에. 상상을 못한 일이야. 예. 그때 그 상상 못할 불법 행위가 그리고 또 영상에 또 다 남아 있어. 증거가 너무 많아. 아, 오랜만에. 예, 짧게만 보고 오겠습니다. 저 감금됐어. 짧게만. 예, 그냥 짧게만 정리했는데 예. 이 증거가 지금 너무 많잖아. 그리고 네. 너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 1월에 검찰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27명을 기소합니다. 네. 2020년에 참 옛날에 기소했지. 네. 그리고 6년 5개월이 흘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나경원 징역 2년 구형. 네, 구형, 선고가 구형. 아니고 네, 구형. 검찰에서 그냥. 예.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 구형. 송언석이 징역 10개월 구형이 어제 된 겁니다. 예.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가 되면은 네. 의원직 상실이 되는 건입니다. 예. 네. 나경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입장을 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기소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렇게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사건의 기소가 의회 독재의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기소한 게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기소한 게. 나경원이 제일 사랑하고 제일 좋아하고 제일 지키고 싶어하는 윤석열 총장이 기소한 건입니다. 그러네요. 저것도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나경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벌받기 싫어서 당시 법무부 장관에 찾아가서 청탁까지 했습니다. 나 좀 빼달라고. 이거는 내가 지금 의혹이라고 표현 안 하잖아. 네. 단언해버리잖아. 그렇죠. 청탁까지 해버립니다라고. 왜냐? 청탁한 사람도 청탁 받은 사람도 인정을 하니까. 인정을 해버리니까. 당사자들이 인정하니까 나는 네. 그냥 단언해버리지. 네. 그때 그 서로가 자백하는 그 장면이 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범행 자백 현장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그만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저는 27명의 제가 제 것만 부탁드렸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것만 해달라 그랬습니까? 예. 예? 네?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명장면이야.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개인 보고 차원의 계시잖아요. 부탁이요? 개인 사건 차원의 부탁.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자, 국민들이 보고 그러니까 다른 한동훈 국민들이 자기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법무부 우리 장관에게 그럴 수 지금 있습니까? 당대표가 되면은 본인이 우리 당 의원들 공소 취소를 요구하겠다고요? 저는요 전직 원내대표로서 27명을 대표해서 우리 당 의원 보좌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말씀을 겁니다. 왜곡하시네요. 그때 그리고 상황이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 봐도 그러다 이거.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저거는 너무 구속사유 아니에요. 장관한테. 자, 이거는 범죄 은닉 청탁. 예. 한 자와 받은 자가 다 자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언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런 자가 감히 법사위의 간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또 다툼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부결 또 됐습니다. 네, 나경원. 예,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또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이분 때문에 제가 오늘 진짜 많이 화났습니다. 네. 우리 박지원 의원님을 일어서서 박수로 환영합니다. 화는 왜 났어요, 또? 진짜 화났어요. 진짜로. 예. 네.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요 오늘 법사위에서 이 죄 많은 나경원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아주 고급스럽게 오직 대한민국에서 박지원만 가능한 방식으로 나경원을 공격했거든요. 아, 네. 요거는 아주 명장면입니다. 아, 그래요? 아주 고급스러운 이게 명품이야. 네, 네. 이거는 박지원만 가능해. 일단은 기분 좋은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나경원은 개인적으로도 친하기도 하지만은 참 안 됐다고 생각해요. 중진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다 충성했지만 장관 한 번도 당대표 나오려고 하니까 초선들 시켜가지고 서명운동하고 또 서울시장 하려고 하니까 명태균 시켜서 오세훈 시장보다 더 지지도가 높은데 까버리고 다 못했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저는 졸졸졸졸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래서 팩트를 아무나.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그걸 간사하지 마세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얘기하는데 하지 마세요. 아니 생각해봐.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아니 나는 요거 이제 보면서 네. 우리 의원님이 저는 나경원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할 때 나도 모르게 여보세요 또 저러시네 나 이랬지 혼자서. 야 근데 이거 완전히 그냥 역시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진짜 근데 다 사실이라. 다 사실이야. 그리고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진짜.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요. 방금 여기 출연했던 전현희 의원이요? 전용기 의원이 전용기 의원. 네.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원내 간사로 온다 하니까 거기 가면은 박지원 선배가 다 정리해버린다 하고 나를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러니 내가 말이지 안 할 수가 없어. 후배가 뛰어노니까 책임감이. 내가 오자마자 나빠루 간사하지 마 했지. 나빠루 아니에요. 나빠루죠. 그래가지고 나빠루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미안하죠. 그런데 참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한 번도 못 했어요. 맞지 그건 맞지. 그럼 맞아요. 충성은 또 다 해. 그 사실이에요. 그래 또 윤석열이가 부르면 쪼르르 졸졸졸졸 따라다녀. 맞습니다. 그건 나 이해가 안 돼. 예. 진짜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됐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하고 있을 건데 오세훈한테 명태균 또 나타나가지고 명태균. 맞습니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예, 당 대표 좀 하려고 하고 지지율도 받쳐줬는데 또 윤석열이가 못하게 하고. 맞아. 초선 그래서 그러니까 초선들한테 그렇게 유감이 있는 거야. 연평 초선 연파장. 그래서 초선만 보면 손을 떠는구나. 가만히 있어 제발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 나 초선에서 당해봤어 알아. 아이고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와 근데 생각할수록 진짜 열받는데 검사 출신 초선 의원 곽규택이가 감히 우리 박지원 의원님에게 선을 넘는 폐륜적 발언을 진짜 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인간 아닙니다. 이건 폐륜적 발언입니다. 이거는 폐륜적 발언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폐륜적 발언이에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곽규택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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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례합니다. 박 의원님 너무 무례해요. 박규택 실수했어. 박규택 의원님. 오케이. 심합니다. 지나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윤리 재속감입니다. 법사위 왜 나왔어요? 남편이라니까 왜 나와요?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인간이 되라고! 남편이 법원장이면 인간이 돼! 거 아니야? 이건 국격적인 문제지만 당신은 인간의 문제라고! 사람이 되라! 와 그렇죠가 나. 그렇죠. 야 곽규택 그렇죠. 너 알고 있었잖아. 와, 그 인간이 그런 말을 한다고? 진짜 아니야. 이거. 와, 난 진짜 너무 열받네. 저게 그 그렇죠. 유명한 영화 감독, 친구 영화 감독 곽경택 감독의 동생이에요. 그 곽경택 감독이 자기 동생을 부르니까 말하지 말라고. 참 그렇죠. 와, 아니 그런데 저게 나온 게 서영교 의원이 남편이 현직 지방 법원장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간사가 되면은 국정감사 받으러 앉는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이해 충돌이 되니까 피해야 된다. 네. 그래서 간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또 특히 재척 사유 중에 하나가 내란 청산이 시대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인데 그것을 다루는 법사위에서 내란
쫓아다니면서 네. 윤석열 꼬봉이 네. 어떻게 간사를 할 수 있어요? 내란 이게 안 혐의자입니다. 되는 혐의자. 혐의자죠. 네. 또 특검 수사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뭐 또 곽규택 의원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몰랐다고. 몰랐다고가 잘못했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야 뭐 뻔한 소리인데. 예. 참 그 관대하십니다, 우리. 아니 의원님은. 관대한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저야 그러지만은 우리 법사위에서 뭐 소정의 무슨 절차를 밟을 거예요. 얘는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 국회에 대한 권위가 이게 실추되죠. 아니, 지난번에 곽규택 의원은 그 박은정 의원한테 나경원 의원이 초산 뭐 모르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렇게 반말하고 그럴 때도 옆에서 계속 자기가 실드 쳐주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계속 반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런 태도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저희 너무 심한 게 곽규택이 저렇게 했고 송원석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이 얼마 전이었어요. 네. 그런데도 당 내에서도 그거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으니까 저런 말이 네. 또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나 진짜 너무 열받는 거 싫다. 아니 그 저런 자한테 저 검사 출신이거든. 네. 저런 자한테 내 인생을 건 수사를 받는다고 생각해봐. 저런 식으로 분명히 했겠지. 그때는 네. 카메라가 있어, 뭐가 있어. 감시 대상도 아닌데. 근데 자기보다 한참 연배가 높으신 분한테 카메라도 있는데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그 일로 얼마나 굉장히 슬퍼하시고 상처받으시고 그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기사도 많이 나왔어.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대고 저딴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뭐 싸우고 이런 거지만 이건 인간의 좀 도리를 넘어선 거잖아요, 이게. 너무 속상합니다. 네, 이건 진짜 화가 많이 진짜 납니다. 너무 속상해요. 진짜 열받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의원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뭐 너무 이런 것도 죄송하네요. 네. 요거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또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네. 그 한동훈 얘기 잠깐 해봐도 될까요? 그래야 의원님. 재밌어요. 한동훈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한동훈 나경원 의원하고 하는 거 보면은 잘하잖아요. 지금 나경원하고 나경원하고 방금 영상에서 영상에서 예. 때로는 잘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영상에서는 한동훈 나도 팬 될 뻔했어요. 네, 저도 한동훈 팬 될 뻔했잖아. 네, 한동훈이가 그동안 마치 본인이 전면에 서서 내란과 맞서 싸운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죠. 네. 특히 본인이 계엄 해제 요구한 국회 통과의 주인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거를 약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어. 한동훈. 그래 한동훈이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또 계엄 막을 수 있었지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 한동훈이 얘는 지 살라고 했던 거고 그렇죠. 맞아. 그 이후에 계속 우왕좌왕했었어.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특검은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대해서 한동훈의 진술을 좀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불러서. 네, 왜냐하면 진상 규명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건 웬일인지 한동훈은 특검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네. 진짜 웃긴 일이야. 지가 그렇게 잘하고 했는데 이거 불응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특검은 공판 전 증인 신문 청구를 했고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그마저도 됐다 안 간다.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왜 이러는지 몰라요. 페북 잠깐 소개해 주세요. 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 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할 테면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알고 있는 거 모두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으로 이야기했고 내가 계엄 저지했던 행동 실시간 영상으로 공유됐다. 뭐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이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당시 상황을 법원에서 증언해주거나 검찰에서 해주지 않으면 이거 증거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그냥 책으로 쓴 게 있으니까 그걸 갖다 내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피고인이 내가 증거 동의 못하겠습니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예 그 사람 불러와야 돼요. 당연하죠. 그 상황을 증거를 쓰려면. 예.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저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한동훈 그 방금 말씀하신 네. 거를 가장 잘하는 애가 한동훈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좀 미안합니다만 이상한 대답을 하고 그럼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어차피 못 빠져나가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해봤자 이 당에 있는 다른 지지자들이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네. 표가 나오는 것도 지금 아닌데
예. 이제 본인이 옛날에 안철수 의원하고 똑같이 지금 행동하는 거잖아요. 맞아. 나도 그거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둘이서 비슷비슷해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거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이런 네. 식으로 말하면 사실은 원래 친한계 의원들이 다 도와줘야 되거든요. 옆에서 말 한마디라도 거들어주고. 네. 근데 아무도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거의 지금 끝나가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노선을 정확히 정해줘야 그렇습니다. 돼. 근데 안 그러는 이유가 네. 뭐 정치를 계속 하려는 사람들은 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매우 부적절하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그 내란 특검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한동훈이 뭐 저렇게 책 뭐 얘기하고 하니까 내란 특검에서는요 책 출판과 형사사법 절차상 진술 증거를 현출하는 것은 다르다. 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할 테면 해라라고 말하는 건 매우 유감이다. 또 뭔 소리 하냐 지금? 아니 제발 소리 하지 말아라 제발. 예. 자기가 검사하면서 저렇게 수사했나? 그렇지. 그러니까. 넌 책으로 수사했니? 아니 저분이 검사장으로서 대검 부장하면서 핸드폰 포렌식 하자고 하니까 감췄잖아요. 네. 절대 비밀번호를 안 줘서 지금도 못 하고 있어요. 예. 만약에 서민들이 한동훈한테 걸렸으면 감독했어요? 아유, 그럼 저건 별건으로 말도 들어가죠.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아, 근데 이 한동훈이가 진짜 유치한 게 진상 규명에는 지금 협조를 못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지층한테 욕먹을까봐. 그러면서 하는 짓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공격을 합니다. 이 굉장히 재밌는 발상인데요. 네. 페북 잠깐 볼까요? 페북에 또 글을 올려서 뜬금없이 특검과 편먹고 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민주당에게 묻겠다라면서 우원식 의장 계엄 해제 정족수가 찼음에도 왜 바로 표결 진행을 안 했냐.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가 본회의장 도착할 때까지 표결 미루고 기다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이해가 안 돼. 자, 그럼 나도 똑같이 갑니다. 네. 우리 한동훈 씨. 한동훈 씨도 우리 우원식 의장님이 매불쇼 나와서 이 자세한 설명 다 했거든. 매불쇼 봐. 매불쇼 보라고. 궁금하면 거기서 참고해. 설명 다 했다고. 그렇지. 그 절차 밟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아니 저도 그날 본회의에서 우원식 의장을 향해서 왜 예. 150명이 찼는데 안 맞아. 합니까? 예. 의장님 빨리 하세요. 맞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예. 그 현장에서 개헌법 절차상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아니 정부에서 계엄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고 하는 그게 국회로 통보가 와야 된대요. 그렇습니다. 통보문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통보 오는 시간을 구실을 주지 말자. 네. 그러니까 의원들 다 거기서 기다려라 하면서 12시까지 기다렸다고요. 네. 그러니까는 우원식 의장이 지금까지 거의 2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걸 보면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결의하겠다. 예. 이렇게 결의했어요. 네. 그리고 또 결의하고도 정부로 통보를 한대요. 네. 그럼 정부에서 받았다고 그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6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 의원들은 밖에 나가서 쉬고 하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내가 의사당을 떠나지 말아야겠다 하다가 거기서 자가지고 방송 나간 거죠. 아니요, 뭐 아니요, 망신 아니었어요. 뭐 아름다운 모습이죠. 말씀을 그렇게 그런데 하세요. 그 사진 지금도 예.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아, 그 역사적 사진입니다. 그럼요. 네. 아니 그런데 저걸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모를 리 없어요. 네. 저거 어거지 써도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저렇게 부려. 왕법꾸라지들. 근데 지금 사법부나 이런 행태들 보면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습니다. 잘- 큰일 날 뻔했어. 진짜 그 어. 절차를 잘 지킨 게. 만약에 우원식 의장님이 이 절차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또 대혼란이었을 그렇지, 겁니다. 맞아요. 진짜로. 얼마나 다행인지 매불쇼 봐. 이게 되게 자세하게 다 나온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절차를 어떤 식으로 밟아가는지가 다 나와. 네. 봐. 꼭 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아니면 좀 더 해도 될까요? 뭐 알아서 하십시오. 네,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네. 짓겠습니다. 그런데 네. 조이대 조이대. 조이대. 대법원장은 예. 제가 어제 우리 민주당 의원 후배들 4명 데리고 가서 5명이 토론을 하면서 사실은 술을 안 먹는데 엄청나게 마셨어요. 의원님이요? 제가 페이스북에다 나가라. 조이대 대법원장이 나가야 해결된다. 했는데 그것은 사실 이번에 추미애 위원장이 쏘아 올렸잖아요. 맞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탁 받았잖아요. 네. 이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한다 했다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한 50분 있다가 네. 좀 교정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5월 7일 날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사위원 법원 행정처장한테 사퇴를 하도록 권고해라. 사퇴하지 않으면은 그때 처음 사법부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법부를 버리는 거고 그렇지. 후배 법관들을 버리는 거다. 맞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다. 아, 정확합니다. 계속 해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완전히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퇴해야지. 네. 안 되고 어물어물했다가는 네. 큰일 난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네. 갈게요. 아. 사퇴 촉구하세요. 사퇴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민주당이 사퇴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그게,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년을 법사위에 있었어요. 의원님이요? 그러면서 저는 무조건 사법부는 옹호하고 맞아. 검찰은 비난했는데 맞아, 항상 그러셨어. 역대 대법원장들이 판사들이 저만 보면은 어떤 대법원장은 꼭 90도로 절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대표님, 진짜 우리 사법부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도 꼭 기억하실 겁니다. 2번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네. 사법부를 그렇게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했어요. 오. 그렇게 돕던 사람이 나가라 네. 하는 것은 당신과 사법부를 위해서 충원을 한다. 네.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조희대한테도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 그렇게 사법부를 좋아하신다면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 이제 물러나시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너무너무 잘못하셨잖아요. 이게 너무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생 동안 재판장 하면서 이게만 봤는데 네. 이번에 한번 져보는 것도 인생이 플러스가 돼요. 네. 진리를 했고 그게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거든요. 네. 변명할 필요 없이 깨끗하게 나가면 끝나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우리 법조인님 나와 계시니까 아니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직접 선출에 의해서 뽑히는 대통령도 임기가 5년인데 왜 그 대법원장은 임기가 6년이에요? 그러네. 진짜 그러네. 그거는 무슨 법정신이에요? 제가 모르는데. 지금 다 싸면 아니 나보다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아 나는 이게 그 무슨 법정신인지를 모르겠어. 잠깐만. 왜 6년이야? 자기보다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아니요. 아마 그 예. 대통령 임기하고 맞춰놓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속성을 하게끔 만들어놔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국민이 바라지 않는 대법원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시킨 거잖아요. 아 그렇죠. 국민이. 오히려 대법원장 임기가 너무 길어서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자기 왕국을 만드는 여유가 있어 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맞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도 했고 그다음에 또 대법원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 하는 동안에 이 밑에 있는 그 법원에 있는 계신 분들한테는 약간 신적인 존재로 좀 대접을 많이 받고 이 확고하게 좀 이걸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법개혁 관련해 가지고 보수 논객이랑 보수 논객 아니지 보수 정치인이랑 싸우는데 그 사람이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야. 그 얘기 하더만 아니 무슨 그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관련해서 맞아요. 아니 그 무슨 뭐 조희대 혼자 그렇게 판단했냐고 개별 대법관들이 다 각자의 판단을 한 건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이틀 만에 그 사람들이 자기 선택을 그렇게 조희대랑 같이 합니까? 살펴보지도 않았는데 기록도 안 봤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은 굉장히 그 상식적인 보수 정치인인 것처럼 소비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물론 그런 보수 논객도 있지만 정규재 대표적인 보수 논객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가시라. 아 그랬나요?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정규재. 이 국민 여론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어제 그걸 썼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저랑 같이 한꺼번에 받는 분들이 저한테 무언의 압력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국회의원이니까 뭐 하지만은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대법원장이 나가야 된다. 와. 저도 비장한 각오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건으로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서해 공무원 사건. 아니 그거는 이번에 결론 드러났잖아. 결론 났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거는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SI 첩보 문서를 삭제 지시했다. 삭제 지시 받은 사람도 삭제한 것도 하나도 없고 드러났잖아요. 삭제했다고 하는 그 비밀 문건들이 국정원 실무자 메인 서버에 다 나와 있고 지금도 활용되고 있어요. 네, 드러났잖아요. 드러났는데 네. 아직도 재판은 진행 중에 있으니까 문제는 검찰에서 자각하고 공소 치열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죠. 안 하니까
제가 재판을 지기현 판사한테 받기 때문에 이에 충돌되니까 저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요? 아, 지현 판사한테 받는 건이에요, 그게? 그렇죠, 지금 받고 있죠. 담당 판사가요? 아, 그랬어요? 저번에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어쩐지 지기현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말을 언제 그랬어? 아 그래서 아니 지기현이 룸사롱 좀 가면 어쩌냐고 맨날 나한테. 언제 그랬어요? 말좀 하지 마. 아니 재욱 씨는 저를 사랑해서 예. 지기현 판사한테 잘해주라고 지금 아. 없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건 3년 반이 넘어가는데 또 우리 재판은요. 이제부터 일주일에 2번씩 해요. 우리 걸 2번 할 게 아니라 내 소리를 2번씩 해야지. 아 지기현이 2번씩요? 지기현이 너 뭐하냐? 와, 나 그런데 진짜. 아무튼 본인이 그러셔요. 12월 말까지 자기는 인사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3년 이상 넘게 한 거기 때문에 판결문 쓰자 이렇게 좋은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윤석열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12월 말까지 선고할 것 같아요. 네. 지기현 논평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예. 충돌된다니까. 예, 충돌. 내가 나경원 아니에요. 나 바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재판장은 재판장이고 네네. 그건 그거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야, 근데 아무튼 다 조희연 드러났는데. 대법원장이 물러가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필요하다 네. 하면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도 가셔야 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